안녕하세요. 굿라이프 치과병원 이창민입니다. 사실은 치과에서 이런저런 치료를 많이 하잖아요. 간단한 충치 치료, 스케일링부터 시작해서 이를 뽑는 발치라든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뼈 이식을 동반하던 동반하지 않던 임플란트 수술까지 이런 치료를 참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그런 수술 후에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발치를 하든 임플란트를 하든 잇몸 수술을 하든 며칠 내지는 몇 시간 동안 입안에 피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수술이 끝났을 때는 수술 부위에 소독을 한번 깨끗하게 하고 꺼즈를 물려드리죠. 일반적으로 그 부위에 압박을 가해서 그 지혈이 조금 더 용이하게 될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게 수술 후에 물려드린 꺼즈는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꽉 물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피가 응고가 되면서 피딱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피가 난다고 입에 침이 고인다고 입 밖으로 퇴하고 뱉어내면은 생기던 아니면 생겼던 피딱지가 같이 그 수술 부위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 피딱지가 사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되게 그 치유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지혈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쪽에 음식물이 끼거나 함으로써 감염이 와서 붓거나 고름이 차거나 그럴 가능성까지도 있기 때문에 피나 침은 뱉어내지 마시고 이렇게 부드럽게 좀 삼켜주셔야 되세요. 만 48시간, 저희가 보통 환자분들께는 이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부위에 냉찜질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틈이 날 때마다 아이스팩이 됐든 아니면 차가운 음료수도 관계없어요. 붓기와 그다음에 멍이 드는 걸 조금 방지할 수 있어요. 상처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장 빨리 날지를 생각해 보면요. 예를 들어 우리 팔에 긁혀요. 그래서 여기가 피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빨리 나? 물론 연고를 바르거나 붕대를 두르거나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안 건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입안은 음식이 됐든 아니면 내 이가 나도 모르게 그쪽을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수술 부위를 안 건드려주는 게 좋다라는 관점에서 조심하셔야 될 게 너무 딱딱한 음식 같은 거 좀 피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수술했다 그러면은 가능하면은 왼쪽으로, 내가 의식을 해서 왼쪽을 사용을 하려는 것과 생각을 하지 않고 양쪽을 사용하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크기 때문에 어쨌든 수술 부위 반대쪽, 되도록이면 유동식으로 그런 식으로 식사를 해주시는 게 수술 부위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낫다고 할 수가 있죠. 칫솔질에서도 이제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수술 부위에 최대한 양치질을 하지 않으심으로써 우리가 칫솔질에 의해서 가해질 수 있는 그런 외력을 막아주고 그러면서 조금 더 빠른 치유를 기대하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수술이 간단했다거나 상처가 적다면은 칫솔질을 하셔도 되지만 그럴 경우에조차도 최대한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해서 정말 부드러운 힘으로 해주셔야지 최대한 잇몸 치유가 빨라지고 치유가 늦어짐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강 청결제라고 하죠.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헥사메딘, 우리나라에서 헥사메딘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요. 헥사메딘을 구입하셔서 다른 부위를 양치질을 다 하시고 그 부위에는 하루에 1, 2회 정도 각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 생리식염수라든가 마트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가그린 내지는 리스테린, 그런 제품도 역시 이렇게 소독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흡연과 음주입니다. 순간적으로 입안의 온도가 높아짐으로써 거기에서 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니코틴, 그런 성분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면서 치유를 지연시키거나 더 감염을 증가시키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최소한 일주일, 그리고 수술하고는 최대한 길게, 흡연을 최대한 피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음주 역시도 결국은 알코올 성분이 체내에 들어가면은 그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금주도 같이 좀 동반해 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 정도는 피해 주시는 게 좋은 게 과도한 운동, 심하게 과격한 운동을 하면 나도 모르게 이를 꽉 무는 습관이 있다거나 나도 모르게 그 부위를 건드리게 되면 낫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는 과도한 운동이라든가 너무 뜨거운 사우나 그런 것들을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임플란트 수술하신 분이 일주일 뒤에 오셨을 때 약은 다 드셨어요? 여쭤봤을 때 하루 먹었는데 그 뒤에 아프지 않길래 안 먹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 그게 숨어 있다가 2, 3일 내지는 정말로 길게는 1, 2주 있다가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나도 모르게 발생하는 감염, 염증 같은 거를 막기 위해서는요, 통증, 붓기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더라도 병원에서 안내받으시는 대로 처방전에 나와 있는 그대로 투약은 끝까지 마무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수술을 하고 났을 때 공통적으로 지켜주셔야 되는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뭐 어려운 사랑니 같은 경우는 잇몸도 열어야 되고 치아를 잡아주는 치조골도 삭제를 해야 되고 심지어 치아를 쪼개서 뽑아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난이도가 있는 수술을 하셨을 경우에는 이런 주의사항들을 조금 더 철저히 지켜주시면 좋고요. 병원에서 알려드린, 저희가 말씀드린 스케줄대로 꼭 내원을 해주셔서 그 추가적으로 뭐 검진도 하시고 치료를 받거나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실 수 있게 꼭 염두에 두시고 다음 내원 약속을 좀 잘 좀 지켜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